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9일날 열린다고 하지요. 자, 그런데 지금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수사 국면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에 갈림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총기 노출 순찰 지시, 비아폰 기록 삭제 압박, 계엄 허위 공보 및 문서 폐기, 총체적 혐의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직권 남용, 범인 도피 교사,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아니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잡범입니까? 에? 이렇게 정말 특검 해도 너무합니다. 오히려 말이죠, 특검에서 조사하면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훌륭하다. 비상계엄이 정당성이 있었다 말이지. 전직 검사들 말이죠. 정신 차리세요. 지금 대한민국 국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11년 전부터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검사들은 말이죠, 국민들 공익의 대표자 아닙니까? 범죄를 수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내란죄입니다. 내란죄. 이 부정선거 기획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비상계엄한 거 당위성이 정말 훌륭하다, 이 정도 나와야지. 잡범 수준으로 전 대통령을 이렇게 예단하면 되겠습니까? 자, 한심합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은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심사지요, 내일 모레 오후 2시 15분부터 열린답니다. 사법연수원 제33기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영장 발부는 아마 9일 밤 늦은 시간이나 또 뭐 새벽 1, 2시 하지 않겠습니까? 10일 새벽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9일 날 오후 2시 15분에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참석해야 됩니다. 출석해서 변호인 입회하에 남세진 부장 판사에게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밝힐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멋진 신사입니다. 담대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뀔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지난 1월 달에도 대통령 재직 시에도요, 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서 발언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말이죠, 구속영장 청구서가 A4 용지 66쪽 분량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뭐 잡단계 들어가 있죠. 무슨 특수 공무집행방해다, 대통령 경호법을 위반했다, 직권 남용이다, 공문서를 허위 작성했다. 참 잡범 수준으로 이 정도입니까, 대한민국이?
그리고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군 드론 작전 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청구서에 제외됐다. 여러분, 외환 혐의 되질 않습니다. 제가 방송해드렸죠. 자, 법원이 이제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은 지난 그 3월 8일 날 법원에서 그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면 지금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로 수감될 수도 있겠죠. 참 7월 8일 그러니까 7월 9일 날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뭐 한 5, 60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요, 모든 혐의는 왜곡되었다.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혐의의 중대성과 재직 당시에 이루어진 국정행위는 특수성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번 법원에서 영장심사는 윤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실질화되는 기점이자 이재명 정부가 지금 초반인데요. 권력구도의 향방을 좌우할 변곡점으로 평가가 되는데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는 가짜 정부입니다. 부정으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가짜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에? 이들이야말로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 부정선거를 기획한 사람들이 진짜 내란 아닙니까? 에? 조은석 특검은요, 부정선거를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란을 했는가 말이지요.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검팀들 훗날 제재 조치도 당할 수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자고면하지 말고 현명하게 다뤄야 될 겁니다. 자, 시나리오를 한번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속이 기각될 거냐, 또 영장 청구해서 구속이 될 거냐 하는 겁니다. 자, 법원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 즉 구속 필요성이 결여된다면 영장을 기각하겠죠. 그렇다면 특검 수사는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무리한 수사다 말이야. 사법적 반증이라면서 정치적 편향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윤석열 정치 복귀설이 고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2030 젊은이들이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습니다. 스탑 더 스틸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는 가짜 대통령이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정선거를 정치인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언론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의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렇다면 기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뭐야? 기각된다면 아마 더불어민주당은 뭐 재심사 또 구속 재심사 요청하겠죠.
특검 수사기간을 또 뭐 연장을 또 하겠지요. 그런다 하더라도 일단 기각이 되면 정치적 명분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만약에 시나리오 2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속 상태에서 이제 수사를 받겠죠. 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외환죄, 혐의 구속수사라는 초유의 상황으로 한국 역사상 기록될 겁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그 비상계엄 사태가 실질적인 헌정위기이자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 최고 통수권자가 뭐가 아쉬워서 비상계엄했겠습니까? 국민들의 주권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거대 야당의 국회 폐악질, 입법을 폭주하고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올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진실규명, 그리고 대한민국의 각 부처에 압력하고 있는 국가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된다면 그 윤석열 대통령 주변 핵심 인사들도 기소하고 또 신병 처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렇다면 아마 여권에서는 그럴 겁니다. 하하, 대한민국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른 사법 절차 결과다,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된다면 이제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친윤, 반윤 구도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일부 보수층은요, 오히려 대규모 장외투쟁도 예고할 수가 있습니다. 태극기 세력이 이제 다시 재집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난번 그 고위공직자는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불법으로 서울지방법원에 영장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장이 발부돼 가지고 말이죠,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 그래서 구속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서울중앙지법의 그 쥐기현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뭐 한 4개월 동안 석방이 돼가지고 이 뭡니까,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구속됐다가 구속 취소로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말이죠, 이렇게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거 정치적으로 크나큰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형사부에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국민 여러분, 특검은요, 야당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당에서 말이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윤석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또 대통령 때 있었던 최상병 특검, 그리고 검사를 120명 투입하고 수사관을 말이죠, 몇백 명씩 투입해서 500명 넘게 이런 수사를 하는 거 바람직합니까? 이거 정치 보복 아닙니까? 그러나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죠. 아무리 권력을 잡아도 오랜 기간 못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6.3 대선은 무효화를 선언해야 할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FBI가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미국에서 2020년 부정선거, 2024년 부정선거, 그리고 2025년 6.3 한국의 부정선거. 그래서 미국의 USAID 폐지시켰습니다. 거기서 우리 한국에 있는 AUM에다가도 많은 자금을 보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금줄이 누굽니까?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금 되지 않았어요. 난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말이죠. 부정선거, 본인이 당선이 됐는데 낙선됐다? 선거소송도 안 해요.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데도.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중국 자금으로부터 뭐 매수당했나요? 그렇게 돈이 좋습니까?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이 윤석열 내란 특검 수사하고 있는데요. 참 정말 올바른 특검이라면 검사들이 말이죠. 부장검사들이 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가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상권 분립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전을 보장하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아니 대통령이 뭐 비상계엄에서 다시 또 대통령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비상계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가면 대통령 만기 끝나고 노후가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든 결정을 한 것, 이 특검의 당위성이 있습니다. 부정선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요원들을 말이죠. 국회에 파견된 그런 계엄군보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원에 있는 연수원에 있는 선관위를 왜 보냈을까요? 언젠가 나오겠죠? 거기서 중국인 간첩 99명 뭐 정확한 인원은 뭐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버스가 3대가 대절돼 가지고 99명을 검거해서 평택항을 거쳐서 일본 오키나와 그리고 일부는 미국으로 압송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이러한 진실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트럼프가 큰 빅딜을 할 겁니다. 왕우닝 미국으로 보내. 수갑 채워서 말이지. 아니면 세컨들이 하겠다. 그리고 중국의 모든 공산당 간부들 금융 제재하겠다. 그러면 그 금액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세컨들이 이거 하면은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8일날 영장실질 심사해서 9일날 늦은 시간이나 10일날 새벽에 결과가 나올 텐데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냐 기각될 거냐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데 자, 누굽니까? 남세진 사법연수원 33기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데요. 잘 판단을 해야 할 겁니다. 남세진 부장판사도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는지 모르겠죠. 조은석 특검 부정선거 알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부정선거를 모른다는 겁니다. 법은 나보다 더 알지는 모르겠지만 이 통계, 회계, 숫자, 경제에는 나보다 지식이 모자랄 거요. 나는 진실을 말할 뿐입니다. 이거 하기 전에 앞으로 남은 특검
검사들 말이죠. 공익의 대변자들 아니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부터 먼저 파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역시 남세진 부장판사도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정당성, 당위성을 좀 알아보시고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